지금 다른 거보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단기 임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우버 혹은 우리 쏘카 있죠. 쏘카 처음 나왔을 때 VCNC 얘네들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얻어맞았냐 그러면은 결국 얘네들이 뭐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버 아니면은 VCNC 카카오 택시 이런 애들이 다 같이 동시에 딱 나오면서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겠다. 근데 혁신에 실패했죠. 누구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 역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뭐 카카오나 우버나 VCNC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혹은 뭔가 이렇게 파업이라든지 뭔가 신고라든지 고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법적인 걸로 넘어간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그치 밥그릇 뺏기기 싫은 그거죠. 여기는 운수라고 하는 면허가 존재를 한다.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게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운수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십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운전을 합니다. 교수님이 나를 태워달라 그래요. 교수님을 모셔다 드려요. 근데 교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린 이 행위가 면허가 없으면 못하는 행위냐 이거죠. 못하냐? 왜? 난 운전할 수 있는데? 이거잖아.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결국 우리나라에선 여기가 이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졌어요? 혁신이 없어졌지. 우리나라는 혁신이 사라졌잖아. 누구나 여기에 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혁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쏘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심지어 저 이번 달에는 쏘카 한 달짜리 저 지금 그거 쓰고 있거든. 쏘카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짜리 지금 쓰고 있는데 가격은 싸요.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쏘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랬던 혁신은 뭐냐 그러면은 누구나 내 차를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이게 아니야. 지금 쏘카는 우리나라 법에 막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들이 중고차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기 렌트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냥 잘 생각해보자. 쏘카라는 데다가 만약 내가 차를 들고 있어. 내 차를 안 써. 그럼 내 차를 쏘카로 돌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쏘카를 못 돌려요. 우버가 그거잖아. 내가 내 차를 가지고 내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우버 기사에 등록해가지고 내가 우버를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내가 내 오토바이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나는 내 오토바이나 내 자전거를 통해가지고 내가 쿠팡 이츠 를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게 사람을 이동시키는 운수업에서는 기존 기득권이 이거를 못하게 막았죠. 파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졌어? 뭐가 실패했어? 혁신에 실패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는 여기에서 에어비앤비도 저는 비슷한 이슈에 지금 직면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혁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 무엇? 기존의 관습을 깨부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관습이라는 부분에서 이 관습이 법의 보호를 받지. 그리고는 에어비앤비가 트라이하고 있는 관습을 깨기 위한 혁신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집주인이고 내 집을 내가 단기 하루짜리 렌트를 하겠다. 그리고는 그 플랫폼을 찾아서 내가 이 렌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에어비앤비가 사업을 성공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된 건데 이 부분을 규제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방금 이 정도는 본전이지. 본전에 반을 털긴 털었는데 왜 털었냐 그러면은 왜 제가 지금 약간 술을 먹은 것도 있지만 제가 원래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 해서 걱정을 계속 하는 건데 기존의 관습을 깨냐 못 깨냐 해서 법이 나오고 그리고는 제일 문제가 이거죠. 코인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코인에서 루나가 터지나 뭐가 터지나 그러면은 별 걱정 안 해요. 별 문제라고 안 삼아. 근데 SEC가 치고 들어오면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에어비앤비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 정부 혹은 연방 정부 혹은 우리나라 정부, 일본 정부가 숙박업에 대한 면허를 들고 와가지고 요걸로 규제를 걸면은 이거는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타다랑 IM이 택시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택시 면허 사서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타다도 IM도 기존의 면허를 매입해서 하는 거야. 지금 카카오 택시도 택시 회사를 사서 하는 거야. 걔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KM1, KM2, KM3 요렇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1, 카카오 모빌리티 2, 카카오 모빌리티 3예요. 택시 회사를 전체를 산 거야. 카카오가. 그래서 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거야. 이버 운수 이거야. 요거를 사서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이름 바꾼 거야. 그리고는 그 면허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존의 시스템? 갖춰져 있는 이 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혁신에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건 결국 이거지. 에어비앤비 역시도 기존의 숙박업에 종사하는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협회에 준하는 이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디다가? 규제 당국에다가. 이거는 전 세계 어디든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굴복을 한 거고, 이번에 뉴욕과 로마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결국엔 이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에어비앤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것도 물론 저도 좋게는 보는데 아직까지 해소돼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청결이라고 하는 민원이거든. 이번에 S&P 500에 편입이 안 되면서 이제는 좀 더 긴 시결도 봐야 되는데, 긴 시결에서 계속해서 고민되는 건 이겁니다. 청결 민원을 누가 제기할 건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우리 뭐 식당이나 장사해보신 분들 아실걸? 내가 어떤 동네에서 새로운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 동네에서 내가 피자집 차리면은 그 동네 피자집 사장님들이 악플 따라 투숙객이 이거를 민원을 내는 게 아니야. 기존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요. 여기 안 좋다라고. 기존 업계 사람들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왜냐면 잘 아는 사람들이 더 잘 찌르는 거거든. 에어비앤비는 이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시달렸어요. 새로 올라오잖아. 계속 밟아.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아프리카TV에서 이렇게 열심히 형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여의도 형들은 계속 그러지. 네가 뭘 한다고 새끼야. 똑같은 거야. 왜? 전마가 말하는 게 틀렸든 맞든 간에 혁신이든 다음 물결이든 간에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거 아니야. 내 바운더리 밖에서 지금 뭔가 시장을 키우는 거 아니야. 3%를 왜 때려잡으려고 했겠냐고, 여의도가. 근데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에어비앤비도 똑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겪고 딛고 이겨내야 되는 게 테슬라 봐봐. 얼마나 안 된다 그랬냐. 형 그럼 에어비앤비 던지고 이번에 S&P 500 편입되는 팔로알토 사는 건 어때? 이미 편입됐습니다. 네, 늦었어요. 그거 결정된 날에 이미 에어비앤비 3.몇 % 빠지고 팔로알토 그대로 올랐어요. 그대로 수급 갈라졌어요. 늦었어. 근데 에어비앤비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도 에어비앤비를 나 장투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이거야.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꺾이는 거고요. 극복해내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뉴욕이 좀 더 상징성 있는 건 로마가 어떡하든 그건 상관없어. 로마가 어떡하든 그거는. 뉴욕이 좀 더 걱정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뉴욕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요? 다른 미국에 있는 그 50개 주의 주들이 하나씩 점점 바뀌어 나가겠죠. 물론 다 바뀌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다 자치기 때문에. 미국의 그 50개 주는 다 자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 관광지로서 혹은 뭐 이 정치적으로서 경제적으로서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아니다 생각하면 답할 텐데, 일단은 반은 떨었어요. 왜냐면 다음 S&P 500 편입 이슈 전까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니까. 단기에 많이 사기도 했고. 근데 저는 나쁘게는 안 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다. 싸워야 할 벽이 하나 더 생기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제 핵심은,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면은 우상향을 할 수 있다. 혹은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면은 익절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S&P 500 솔직히 편입 실패하고 난 뒤에 그저께냐? 어저께냐? 내가 이걸 형들한테 말 안 하고 매매하는 종목이었으면은, 그저께구나. 나 그저께? 아니면은 요때. 요 날이 언제냐? 요 날 다 팔았어, 나. 만약에 제가 이걸 방송 중에 오픈을 안 하고 매매하는 거였어. 저 혼자 매매하는 거였으면 이날 다 팔았어요. 못 들어갔네, 버티자, 올랐네, 다 집어 던진다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아직도 들고 있는 이유, 혹은 제가 익절을 이렇게 20%, 30%, 40%를 찍고 보여드리겠다, 혹은 그런 뭔가 매매를 끝까지 보여드리겠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 얘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S&P 500에 대한 편입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엔 좀 많이 샀는데, 왜냐면 떨어지면 더 사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일단은 냅두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전히 부정적으로는 안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에어비앤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경제를 이루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집단, 혹은 그 경제적인 뭔가 그 회사들이 존재하면은, 거기랑 싸워서 이겨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성장할 수 있는 게 혁신기업의 한계이긴 해요. 이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테슬라도 10년 동안 망하지 많이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흑자전환하고, 혹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상향을 세게 뽑아낸 건데, 에어비앤비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기존의 그 숙박업과 이제 마찰이 발생하고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는 소송 비용이 됐든, 아니면은 로비 비용이 됐든, 여러 가지 비용은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기업이 성장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 혹은 뭔가 우리가 투자자가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저는 에어비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탑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핵심은 이거예요. 에어비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안 보여요. 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집을 들고 있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단기로 렌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냐 그러면은 그거 없잖아. 결국에는 직방도 아니면 우리 다방도 글로벌에 있는 많은 플랫폼도 내 집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있겠지만 단기 렌탈 플랫폼은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여기는 독점 사업자가 맞지. 에어비앤비는 저 되게 자주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디 가신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로 다 빌려드리긴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뭐 지방 뭐 강릉 가신다, 제주도 가신다 이러면은 아파트 빌려드리지. 에어비앤비에 아파트도 나와 있어. 그 동네에서 되게 괜찮은 레지던스 아파트 다 올라와 있어요. 빌려드립니다. 굳이 호텔을 갈 필요가 없긴 해. 한번 친구들 이렇게 뭐 같이 해가지고 부모님이 뭐 한 3박 4일 가신다 그러면은 아파트 빌리는 게 제일 싸. 왜? 거기는 인프라 다 있겠다. 도심 한복판이겠다. 아니 내가 옷만 들고 가면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호텔 갈 거면은 적어도 4성 이상 5성급은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데 빌려서 가면은 그냥 가셔서 그냥 주변에서 그냥 아침 그 장거리 사가지고 밥 해 먹으면 돼. 에어비앤비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렌탈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형 나도 에어비앤비 본전이지만 잠시나마 같이 희노애락해서 즐거웠어 고마워 키키요. 저도 에어비앤비를 이러면 또 다른 타깃을 하나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반은 팔았으니까. 근데 어머님 입장을 왜 생각을 안 해본 거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엄마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호텔도 있으니까. 호텔 가면 다 해주니까. 근데 이건 저희 집 입장인데 아버지가 이빨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도 이빨이 지금 최근에 좀 피곤해서 안 좋아졌는데 아버지가 이빨이 안 좋으시니까 뭘 못 먹어. 그러니까 뭘 못 먹으니까 엄마가 해줘요. 아빠가 먹을 수 있는 걸. 이게 집마다 사정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긴 한데 호텔 가서 잘 노시는 분들은 호텔 잡아주는 게 훨씬 편하지. 왜냐면 호텔 가가지고 사우나 가고 그냥 뭐 주변 걷고 근데 제가 부모님을 호텔 잡아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조트 근데 그 리조트에 갔다 와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욕하더라고. 야 사우나 있다 그래서 사우나 갔는데 뭐 20만원을 내라더라? 니 결제한 거 아이가? 아니 그 리조트는 리조트는 가서 그 서비스를 쓸 때마다 결제잖아. 그 엄청 비싼 리조트처럼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결제하는 그런 리조트인지 아신 거지. 내가 그 제일 비싼 방 잡아드렸는데 제일 비싼 방 결제해주고 욕먹는 게 말이냐? 아무튼 저는 에어비앤비가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도심 한복판에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단기 렌탈을 쓸 수 있는 곳이 있겠냐라는 것과 제가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아직까지 뭐 집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기준에서는 뭐도 생각하냐 그러면 에어비앤비 중에서 월 렌탈도 있어요.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이걸 써보시고는 그 다음에는 또 거기 그 집주인이랑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서 월 렌탈 한 달 살기도 에어비앤비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한 달 렌탈 자체가 앞으로 향후에 저는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 그게 굳이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더라도.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에어비앤비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뭔가 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에어비앤비 외에는 대체제는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제가 없는 게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술적 해자라기보다는 글로벌로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 소위 말하는 에어비앤비의 집을 제공하는 자,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자, 그리고 에어비앤비 관련돼 가지고 클리너 해주시는 분들, 그 부분의 시스템 구축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S&P 500 편입 안 되고는 저도 좀 팔고 싶긴 했었어. 기간이 좀 그러면 앞으로 좀 길어지니까 한잔한 김에 한잔한 김에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또 그 매도할 만한 그 이슈를 던져 주셔가지고 일단은 반을 팔긴 했는데 지금 술이 점점 깨면서 내가 지금 왜 팔았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 야 나 왜 팔았지? 야 잠깐만 빠지면 더 사면 되긴 하는데 왜 팔았냐? 근데 아무튼 뉴욕의 소식은 조금은 걱정스럽긴 하다. 그리고 저 이슈는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될 이슈긴 해요. 저 이슈는. 그리고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비앤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법적인, 규제적인 문제인데 법과 규제가 포함되면은 그 어떤 기업이든 간에 불편해요. 그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다시 보기를 좀 잘라놓고 제가 오늘은 꼭 그 술 먹은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애플에 대해서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법과 규제. 요건데 애플에 대해서는 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자, 요거는 에어비앤비.